돌렸습니다. 그리고 다 털었죠, 당연히. 주식을 제가 직접 사본 적은 없고요. 아마 앞으로도 주식을 살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주류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큰 경제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비주류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용이고요. 저는 회계사로서 회계 감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은 파인더스라는 곳에서 스타트업 투자랑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방송으로 보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요. 제가 회계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세상 문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실들을 회계로서 풀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업을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 나는 회계나 재무라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일이 강의가 되었든 컨설팅이 되었든 투자가 되었든 방송이 되었든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지식으로 돕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일이든지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내 지식을 하고 전달하고 나눠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어울리고 컨설팅을 해도 어울리고 강의를 해도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머니그라피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스스로도 되게 딱딱해지는 게 좀 싫었어요. 저는 사실은 약간 덕후적인 기질, 다른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애착하고 즐기는 것들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머니그라피에서는 조금 더 제가 전문가로서의 포지션을 내려놓고 그냥 즐기면서 대화할 수 있는 포맷이어서 머니그라피를 참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주류도 좋아하고요. 비주류도 좋아합니다. 근데 왜 비주류냐, 왜 비주류 경제학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대상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경제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대한 담론, 대기업 뭐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큰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경제라는 건 우리 일상생활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쓰고 벌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경제라는 이야기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일상생활과 경제는 멀지 않다. 그 경제 안에 회계도 멀지 않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비주류를 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롱테일 경제학이라고 하죠. 세상은 점점 파편화되고 있어요. 개인의 취향도 그렇고 사람들의 소비 행태도 그렇고 메인으로 모든 것이 모이기보다는 각자 취향과 주관이 달라지는 형태로 분명 분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꼭 메인스트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주류 같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큰 경제 영역이 되게 많거든요. 비주류 경제학을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덕후라는 말에 대해서,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재무덕후는 당연히 머니그라피 제작진이 처음에 지어주긴 했는데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별칭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회계사로서 재무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정말 수많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덕후이기도 하거든요. 나의 어떤 이 덕력 내지는 어떤 무언가를 좋아하는 호기심을 재무랑 연결해서 다른 사람도 좋아하는 것들을 재무로 연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재무덕후라는 별칭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고 저도 즐겨 사용하게 된 별칭인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제가 최근에 송기령 박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스스로 마인드 마이너라고 자기 직업을 정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세요? 했더니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고민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련된 단어를 만들지는 아직은 못했고요. 저는 스스로를 약간 회계 안경사 같은 느낌이라고 저는 포지셔닝을 합니다. 안경사라고 한다는 말은 결국은 회계라는 안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맞춰주고 싶거든요. 현재의 현상들, 기업들을 바라볼 때 회계라는 안경을 보고 기업을 바라보면 과거에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조금 더 본질적인 가치 내지는 성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적인 안경을 맞춰드리는 게 제 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 나이 또래 남성들이 좋아할 만한 취미는 다 좋아하는데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게임은 거의 모든 유명하다고 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다 해보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웹툰 엄청 좋아하고요. 그 중에도 제일 좋아하는 건 야구, 특히 메이저리그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세계가 저한테는 거의 메인 취미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랑 보드게임도 굉장히 좋아하고 봄, 가을에는 캠핑도 굉장히 자주 다니는 편이고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취향적으로는 주로 온라인보다는 패키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엔딩이 있는 패키지 게임 제일 많이 한 게임은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입니다. 괴물 한 마리 1시간 걸리는데 열심히 때려잡아 성취감을 느끼는 몬스터 헌터류를 되게 좋아하고요. 아니면 위쳐처럼 거대한 오픈월드에서 스토리 라인을 따라서 내 길을 만들어 나가는 RPG라고 하는 게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거의 남성들이 좋아하는 상위권 웹툰은 다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제일 좋아했던 웹툰은 신의 탑이라는 웹툰을 제일 좋아했었는데, 최근에는 판타지나 무협 쪽, 예를 들면 제일 인기 있는 화산기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거의 상단에 첫 줄에서 2줄 정도에 있는 웹툰을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 털었죠, 당연히. 카카오 주식을 제가 직접 사본 적은 없고요. 카카오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ETF라고 하죠. 묶음 상품을 잠깐 구매했던 적이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카카오의 주식을 살 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일잘러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정을 보여지지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막 헌신적으로 일하는 편은 아니라서 일잘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한 관심사와 그것에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정말 다양한 걸 알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랑 대화해도 대화의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회계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데 재능 내지는 경험이 있다라고, 역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산업에 어떤 직군의 사람들이 와도 그것들을 제가 해석을 하고 해답을 드리는데 역량이 있어서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장 욕구가 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니어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름의 쌓은 결론은 결국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첫째는 경험이라고 하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인데, 직접 경험이야 어차피 직업에서 쌓을 거니까 간접 경험인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서를 많이 한다는 게 1년에 100권, 200권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10권을 읽어도 깊이 있게 좀 읽으라라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깊이 있게 읽으라는 말은 생각을 많이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면 결국은 글을 써야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종이와 펜 내지는 어떤 모니터와 이 키보드 앞에 있으면 생각이 확장되는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외부로 발행되는 글도 있고 내부적인 글도 있었지만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기쁨도 느끼고, 또 외부로 발행되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어떤 사실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을 에세이로 조금 남겨보기를 권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 근데 그 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라는 어떤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어떤 에세이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감상한 콘텐츠, 어떤 영화를 봤는데 나는 이 영화가 이런 면에서 옳다고 생각한다, 좋다고 생각한다. 즉 어떤 사실관계와 그 사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더한 글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블로그가 됐든 SNS가 됐든 한 1000자 내외의 글을, 특히 의견과 사실을 더한 에세이를 지속적으로 어딘가에 발행하기를 저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호기심이라는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재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은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나도 즐기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그것들을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 하는 40대 아저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꿈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있었는데 저도 완전 계획형 인간이어서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40대가 된 지금은 먼 미래의 꿈은 없고요. 다만 살고 싶은 어떤 인생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제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드릴 때 제일 행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물어보면 더 나눠드릴 만한 지식이 있도록 쌓아나갈 예정입니다. 그게 산업에 대한 지식이든지 과학적 지식이든지 회계적 지식이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10년, 20년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지식들을, 관점들을 나눠드리는 현명한 어른
정도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50대의 재용아, 너는 행복하니? 너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일과 삶의 균형이었잖아. 일단 40대까지는 잘 못 지켰을 것 같은데 지금의 너는 일과 삶을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가 좋아하는 일들, 너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좋지만 가족과 너의 건강을 더 신경 쓰면서 맞이한 50대였으면 좋겠다. 네.